오늘은 하이폭시아, 한국말로 저산소증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사고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하이폭시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폭시아, 우리나라 말로 저산소증은 신체가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낮게는 2만 피트에서 높게는 4만 피트까지 상승하여 비행하고, 이 정도 고도에 도달하면 여객기 내 산소 농도는 지상 대비 50%에서 20%까지 감소합니다. 따라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하이폭시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떠한 기구의 도움 없이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고도 2만 피트에서는 30분 내외, 4만 피트까지 올라가면 그 시간은 15초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이폭시아에 빠진 사람에게 의식을 잃기 전까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시각장애, 흔히 터널 비전이라고 하여 시야가 깜깜해지는 상태가 되고, 두통이 발생하며 졸리고 어지러워 정상적인 상황인지 또는 판단이 어려워지고 말도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하이폭시아에 빠진 사람의 증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험자를 하이폭시아에 의도적으로 빠지게 한 뒤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을 실험해보는 영상입니다. A little bit giddy. Okay. Yeah, a little bit lightheaded. How much 9 minus 5 is? 9 minus 5 would be 4. How much is 8 minus 3? 8 minus 3 is 4. 8 minus 3. Yeah, 8 minus 3 is. 보신 것처럼 하이폭시아에 빠지기 전에는 카드도 제대로 읽고 머릿속으로 계산도 쉽게 하지만, 하이폭시아에 빠진 뒤로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엔 하이폭시아에 빠진 조종사와 관제사의 실제 교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Cloud 66, Cleveland, out of here. Cloud 66, 555. Cloud 66, Roger, you're keying your mic and it's staying on there frequently, so please be careful. Cloud 66, declaring an emergency. All right, Cloud 66, Roger, what are your intentions? Request sectors Ypsilanti. All right, Cloud 66, understand an emergency. You want a vector to Cincinnati, is that correct? Negative. Sectors Ypsilanti. Cloud 66, are you able to maintain altitude? What assistance can I give you other than that vector? Unable to control altitude. Unable to control airspeed. Unable to control heading. Alert. 66. Alert. And that, everything A-OK. Okay, Cloud 66, understand you're not able to control the aircraft, is that correct? That is correct. 들으신 것처럼 하이폭시아에 빠지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조종사 그리고 탑승객이 하이폭시아에 빠진다면 비행을 안전하게 끝마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객기에는 하이폭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 여압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압이란 기압이 낮은 고도,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여객기의 내부 기압을 지상에서의 기압과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압을 위해 여객기 여압 장치는 외부 공기를 여객기 내부로 공급하여 승무원 및 승객이 호흡할 산소를 제공하고, 동시에 여객기 내부 공기를 적절하게 외부로 배출시키며 여객기 내부 기압을 지상에서의 기압인 1기압에 근접한 0.8기압이 되도록 유지하며 기내 쾌적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 때문에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더라도 그 안의 탑승자들은 하이폭시아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압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충 예상되시겠죠? 자, 오늘은 1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여 비행 중인 여객기의 여압장치 문제로 기장과 부기장이 하이폭시아에 빠져 실신한 뒤 관제사와 통신 두절되어 3시간 동안 마치 유령처럼 비행한 사건, 헬리오스 항공 522편 유령 비행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2005년 8월 14일 오전 9시 7분,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출발하여 그리스 아테네로 향하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륙한 지 5분 뒤인 오전 9시 12분, 해당 여객기가 고도 12,000피트를 통과하자 갑자기 조종실에서 객실 고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경고음은 객실 내 여압 문제가 있을 때 울리는 경고음인데요.
기장과 부기장은 이 경고음을 객실 고도 경고음이 아닌 다른 경고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경고음을 착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착각에 빠진 기장과 부기장은 여객기 여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엉뚱한 장치를 만지며 이 경고음을 끄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에는 항공사 운영본부에 연락하여 항공정비사와 통화하며 경고음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과 항공정비사가 이 문제로 대화 중인 동안 여압 문제가 있는 여객기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18,000피트를 통과하자 여압 문제가 악화되어 여객기 내 산소 농도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숨쉬기 힘들 만큼 낮아졌고, 객실 산소 마스크가 선반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실 패널에 객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조종실에서 울리고 있는 경고음의 원인에 정신이 팔려 있어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조종실 패널에 환기장치 냉각팬 경고등이 켜졌고, 기장과 부기장은 이 경고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항공사 운영본부와 연락하며 경고음과 경고등의 원인을 찾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보고서에서는 이때부터 기장과 부기장이 하이폭시아에 빠져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항공정비사가 한 대화 내용을 보면 기장은 냉각장치 회로 차단장치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고, 항공정비사는 조종석 바로 뒤에 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기장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정비사가 여압장치가 자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기장은 계속해서 냉각장치 회로 차단장치가 어디 있나요? 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아 이 대화 전후로 기장과 부기장이 하이폭시아에 빠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객기는 계속하여 상승했고, 이륙한 지 13분이 지난 오전 9시 20분 여객기가 28,000피트를 통과한 이후로 항공사 운영본부는 더 이상 기장 및 부기장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객기는 최종 고도인 34,000피트에 도달하여 순항 비행을 시작했고, 관제기관에서 이전부터 해당 여객기를 계속 호출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전후로 여객기 내 모든 사람이 하이폭시아에 빠져 실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부터 헬리오스 항공 522편의 유령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자동 운항 모드로 설정되어 있던 여객기는 스스로 비행하여 오전 9시 37분 그리스 공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 관제기관에서 해당 여객기를 여러 번 호출했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없었고, 오전 10시 37분 해당 여객기는 34,000피트 고도를 유지하며 목적지인 아테나 공항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기장 또는 부기장으로부터 착륙과 관련된 어떠한 조작이 없자 여객기는 스스로 선회 모드로 전환하여 70분 동안 공항 근처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그리스 관제기관의 호출에도 응답이 없자 그리스 항공당국은 해당 여객기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리스 공군 소속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해당 여객기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F-16 전투기 2대는 이륙하여 곧바로 헬리오스 항공 522편이 선회 중인 곳으로 향했고, 두 전투기는 해당 여객기 후미 그리고 측면에 바짝 붙어서 여객기의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여객기 측면에 붙어 상황을 관찰하던 F-16 조종사는 객실을 살펴본 뒤 객실 내 산소 마스크가 모두 내려와 있고 승객들 모두 실신한 상태라고 그리스 항공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F-16 조종사는 여객기 조종실 쪽으로 다가가 조종실 내부를 살펴봤고, 기장석은 비어있고 부기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실신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여객기를 관찰하던 F-16 조종사는 갑자기 누군가 조종실에 들어와 조종관을 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이 사람의 정체는 객실 승무원 안드레아스 프로드로무였습니다. 그는 객실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당시 여객기 여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승무원용 캐비넷에 있던 여분의 휴대용 산소 탱크를 사용해 오랫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안드레아스는 관제기관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해당 여객기 주파수 설정은 그리스 관제기관 주파수가 아닌 출발 공항, 키프로스 공항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아스는 어떤 관제기관과도 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관제기관, F-16 조종사, 그리고 헬리오스 522편 조종석에 앉은 안드레아스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기에 탑재된 연료가 점차 바닥나기 시작했고, 여객기 왼쪽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며 여객기는 34,000피트에서 7,000피트까지 급 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안드레아스는 메이데이를 계속해서 외쳤지만 아무도 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옆에 전투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투기를 향해 힘껏 손짓했습니다.
이를 본 F-16 조종사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손짓으로 유도했지만 조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인지 안드레아스는 아래 방향으로 손짓하며 F-16 전투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던 안드레아스는 가까스로 해당 여객기를 아테네 공항 상공을 벗어나 외곽 쪽으로 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며 더 이상 여객기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엔진에 불이 붙은 채로 여객기는 더 급하게 하강하기 시작했고 결국 헬리오스 항공 522편은 아테네 근처 그라마티코 언덕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승무원 6명, 승객 115명, 총 121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리스 한국 당국을 중심으로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1년 이상의 정밀한 조사와 반복되는 실험을 거친 끝에 2006년 11월 최종 사고 보고서가 발행됐습니다. 사고 보고서에서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항공정비사의 실수. 사고 당일 헬리오스 항공 522편이 출발하기 전 항공정비사는 해당 여객기에 대한 비정기 점검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정비사는 객실 여압을 점검했습니다. 평상시 여객기의 여압 장치는 자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여객기가 고도를 상승 또는 하강할 때마다 여객기는 자동으로 객실 내 기압과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정비 절차에 따르면 객실 여압을 점검할 때는 자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여압 장치를 수동 모드로 바꾼 뒤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날 정비사는 절차에 맞게 여압 장치를 수동 모드로 바꾼 뒤 객실 여압을 점검했습니다. 정비사의 실수는 이 점검이 끝난 뒤 발생했는데요. 객실 여압 점검을 마친 정비사는 여객기 여압 장치를 원래 모드인 자동 모드로 바꾸어 놓아야 했지만 이를 깜빡하고 수동 모드로 놔둔 채 모든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여객기가 이륙한 뒤 고도가 상승하며 기내 기압과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졌음에도 여객기 여압 장치는 수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객기가 자동으로 기내 기압과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모든 인원이 하이폭시아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조종사의 실수. 일반적으로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항공기 장치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특정 운항 단계마다 미리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보며 항공기의 여러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예시를 같이 보시죠. 다음 사진은 보잉 737 항공기의 체크리스트 예시입니다. 보잉 737에 탑승한 조종사는 이륙한 뒤 이륙 후 체크리스트를 보며 아래 열거된 장치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헬리오스 항공 522편 기장과 부기장이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해당 여객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여러 장치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실 여압 패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장과 부기장은 특정 운항 단계 체크리스트를 보며 기내 장치들을 재차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 항목에 여압 장치 점검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할 여압 장치가 수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장과 부기장의 실수 원인으로 인적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보통 기장과 부기장은 기내 장치를 점검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보며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점검 과정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은 기내 장치들을 겉으로만 점검하는, 보지만 실제로 보지 않는 상황, looking without seeing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고 보고서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의 실수를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장과 부기장이 조종실 내에 울린 경고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헬리오스 항공 522편 여객기는 정비사의 실수로 여압 장치가 수동 모드인 상태로 이륙하여 점차 객실 내 기압 및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객기가 객실 내 기압과 산소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장과 부기장에게 객실 여압에 대한 주의를 위해 조종실 내에서 객실 고도 경고음이 울렸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이 경고음을 이륙 전 경고음으로 착각하여 엉뚱한 장치들을 조작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륙 전 경고음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이륙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고음이고 객실 고도 경고음은 객실 여압에 문제가 있을 때 울리는 경고음입니다. 객실 고도 경고음과 이륙 전 경고음은 그 소리가 똑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고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객기가 지상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륙하기 전에 이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는 이륙 전 경고음이고, 여객기가 공중에 있을 때, 다른 말로 이륙한 후에 이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는 객실고도 경고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장과 부기장은 공중에서 이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왜 이를 이륙 전 경고음으로 착각했을까요? 사고 보고서에서 밝힌 이유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조종사는 평생을 비행하며 여합장치 문제를 거의 겪어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상대적으로 공중에 있을 때보다 지상에 있을 때 이 경고음을 들어본 경험이 많을 겁니다. 만약 헬리오스 항공 52편 기장과 부기장이 공중에서 이 경고음을 들어본 경험이 아예 없다면 공중에서 이 경고음이 울렸을 때 둘은 이를 객실 여합 경고음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둘째, 조종실 내 복잡한 상황과 계속해서 울리는 시끄러운 경고음으로 인해 기장과 부기장의 집중력은 저하됐고, 둘은 이 경고음이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이륙 전 경고음이라고 확신하며 확진 편향을 보여 다른 요소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실수가 합쳐져 안타까운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전도 유망하던 헬리오스 항공사는 파산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폭시아로 인해 발생한 헬리오스 항공 522편 유령 비행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컨이었습니다.